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2022년 마지막 데이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말도 많고 달도 많은 2022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맞춰준 것은 참 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된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 아쉽죠. 양봉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봉을 하나 턱 내려놓고 맞히는 게 참 마음이 참 아쉽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또 유지를 하는 것은 또 희망이란 또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올 한해 매매가 잘 안 됐더라 하더라도 다시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신기일전해서 또 내년을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죠. 전체적인 걸 보면 1년,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 시점, 여기까지가 3년 전의 모습이죠. 여기 종가상의 줄을 쭉 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 이 밑으로는 그냥 코로나 사태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고 치다. 이렇게 딱 무시를 해버려. 여기서부터의 일단은 상승세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하락세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내년이 문제일 텐데 내년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단기 매매를 안 하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죠. 매일매일 그날 청산을 하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한번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썩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파동이 된 에너지를 한번 분출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잘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결코 그대로 다 무너지진 않으니까 말이죠. 자, 전일 나갔던 내일 승부주들 복귀를 해보고 평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시간 또 가지면서 2022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복귀해 봅시다. 전일에 나갔던 승부주들 보면 일단 특징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골라놨고, 옵티코, 푸드나무, 로스웰, 세원, 골든 센츄리 나왔는데 옵티코가 좀 관심을 받았고 그 외에는 크게 관심을 받은 종목은 없었죠. 그래서 특징주 쪽에서는 그다음 옵티코가 좀 관심을 가져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원 같은 것은 그대로 꼬꾸리져 내렸고 골든도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래도 그나마 좀 상승세는 이어졌죠. 9%에서 16%까지 갔으니까 아침 반짝하고 이렇게 올려졌죠. 특징주는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고 기세주 쪽에서는 오늘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크게 나쁘게 잡아준 것 같지는 않네요. 디지털 조선은 도리 양봉으로 일단 끌어올려서 마쳤는데 시간 내에서는 보면 디지털 조선은 지금 현재 3% 정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런 점도 디지털 조선은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상승하면 보유를 하자 했는가 모르겠네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가 음봉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좀 올려주고 다시 마쳤네 보죠. 플러스 3%까지 갔군요. 이루다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원택 같은 거는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3% 정도 빠졌군요. 애니플러스도 좀 빠졌고, 오늘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세조 스타일은 흐름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SCN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고, 오늘 기세주들 어차피 지수가 오늘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습은 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제 승부주 나온 거는 한번 봅시다.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켰는데, 이쪽이 아니군요. 이쪽 맞네요. 그죠? 승부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켰죠.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아쉽긴 아쉬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가 참 무거웠어요. 몸이 참 무거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시점에서 상한가를 말아주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죠. 오늘 고가가 보면 3,350원 아닙니까? 3,350원이면 26.8%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26.8%. 아침에 시가가 얘가 19%대 잡히지 않습니까? 19% 잡혔는데 19.3% 잡혔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승부를 이쪽에 한번 걸었죠. 우리 사무 멤버들은 승부를 한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5% 이상의 수익은 이제 아침에 여기 부분에 나왔죠. 여기 부분에서. 당연히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챙긴 분들은 챙겼겠지만 안 챙긴 분들은 다 본절을 했겠죠. 본절을 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종목을 한 3번에 걸쳐서 공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아주 짧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공략을 해보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 종목 하나에 저희들은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숫자를 본다면 5%, 8%, 6% 정도 한 3번 정도, 한 19%에서 2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욕심 있는 사람들은, 좀 대응이 느린 사람들은 다 먹지는 못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시가 도전해서 5, 6% 정도 수익이 나온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이 근처에서 다시 진입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한 번 더 해서 다시 이 봉이 올라옵니다. 이까지가 딱 8% 정도 딱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8%.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가 6%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같죠. 조금 아침에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가 제일 참 아쉬웠다. 저희들 웬만하면 완화 종목은 잘 공략을 하는데 아침에 승부를 걸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뭐 그래도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 트레이딩 하는 것 치고는 오늘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좀 힘들죠. 이런 것은.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 얘가 지금 플러스 시가 19% 잡혀주고 26% 찍어주고 마이너스 12.8%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동안에 아마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응을 잘해주고 운용을 잘해주는 것에 따라서 이런 하방 트레이딩 쪽에서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 그 틈새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저희들도 좀 정신이 없었죠. 자, 묶어서 신세티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같이 갈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결정은 처음에는 아침에는 옵티코가 가면서 신스틸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가가 신스틸이 8%였지 않습니까? 신스틸이 5.8%였습니다. 시가는 낮았단 말이에요. 시가 낮았단 말이에요. 5.8배 살짝 더 미끄러졌죠.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상승했는데, 여기 처음에 왔을 때가 여기가
13%대인가 12%대가 처음 반응이 나타났죠. 여기가. 그때가 이제 얘가 19%에서 26%로 막 치고 올라갈 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미끄러지는 것 같이 미끄러졌습니다만은 그 뒤로 얘한테 다시 분위기가 잡히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성이 되었죠. 신스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저희들은 전일에도 수익을 많이 먹고 다시 종배를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날도 수익을 많이 챙기고 종배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종배로 들어가서 또 오늘 저희들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2%인가 23%인가 수익이 나왔는데 종배로 들어간 종목이 그 정도 수익이 나시면 됐죠. 연말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들은 절대로 팔지는 않겠죠. 그대로 보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말이라서 그냥 다 깨끗이 털어내고 또 다시 출발하자라는 마인드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시가가 5%대라서 오늘 하신 분들은 상당히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꼬리가 한번 볼까요? 꼬리가 플러스 1%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아마 대부분 신스틸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수익도 수익이 중요하지만 향후 여러분들도 제가 이 날짜 이 날짜 아파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쉰 날이었는데 있었으면 이 꼬리 분명히 제가 공략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수익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구조를 이 짧은 캔들 안에서 자꾸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옵티코어 신스틸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바빴네요. 화일약품하고 국제약품을 좀 같이 묶어보자 했는데 뒤에 좀 바람을 잡아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약겠죠. 화일이 아무래도 시가가 높았으니까 당연히 화일 쪽으로 봐야 될 텐데 6.4% 출발했죠. 6.4% 출발해가지고 아침에는 미끄러졌습니다. 결론적으로 13%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요까지 미끄러졌죠. 2,750원이니까 1%대까지 미끄러지네요. 6% 출발해서 5%딱 잘라먹고 5% 손절한 애들 딱 나오니까 1%대부터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애들은 뭐 제법 10% 이상 수익을 가져왔겠지만 시가에서 들어간 사람이 분할로 대응을 했다면 중간 정도 라인을 잡아줬다면 그래도 수익은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높은 종목은 반드시 분할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이죠. 연말인데 또 푹푹 집어넣으신 분은 아마 없었겠죠. 국제약품 같은 것은 아무래도 따라가주지는 못했겠죠. 화일 자체가 흔들리니까. CBI하고 대한그린파워 묶어서 보자. CBI는 오늘 이제 흐름이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얘는 단독 재료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였고 시가가 8%였단 말이에요. 시가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간만큼에 비슷하게 맞춰줬기 때문에 아침에 지수가 흐름이 좀 안 좋다는 것을 반영을 해서 1% 정도로 까먹더라도 그것은 딱 지수의 1%딱 까먹는 거에 비하면 딱 맞거든요. 그리고 20%까지 갔는데 시간이 빨랐죠. 그죠? 8% 출발해서 여기 20%인데 여기가 아마 18%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원래가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에 들어서 한 번 더 먹고 이러면 딱 맞죠. 근데 아침에 시초가의 승부를 한번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10% 먹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까지 욕심을 부린 것은 오늘 좀 무리였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상가를 가주면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한 거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럴 만한 가치는 없었다 보거든요. 자, CBI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한그린파워도 조금은 움직이려고 한 것 같은데 흐름은 크게 잡아주지 못했죠. 시가 2% 출발 6%, 6.8%까지 갔으니까 한 4% 뛰기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넷마블하고 넥슨 게임즈를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 좀 저점을 볼 사람들은 데버시스트즈나 룽투코리아를 뭐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말씀드리려다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딱 집중할 종목만 보자 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다음 데버시스트 같은 것이 조금 수익적인 면에서 좀 나은 것 같았어요. 7%에서 22%까지 갔으니까. 자, 그렇다고 뭐 얘들이 오늘 넷마블이 어찌 됐습니까? 시가가 15%에서 24%, 한 8%나 정도 나왔겠네요. 근데 좀 아쉬웠죠. 왜냐면 너무 시가가 높았어요. CBI7은 8, 9%나 이 정도 출발이 됐으면 오늘 그래도 조금 두껍게 먹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죠. 15%에서 24%. 더군다나 이 정도에서 가갖고 밀려가지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죠. 바로 쭉 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왜냐면 시가가 15%니까 참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도 뭐 머리를 노린 사람들은 뭐 여기 수익감 뭐 먹는다고 하더라도 밥값은 나왔을 것 같아요. 넥슨 게임즈는 오늘 뭐 어찌 됐나요? 역시 모습이 안 좋았군요. 넷마블이 뭐 역시 흔들리니까 모습이 안 좋죠. 넥슨은 13%였고 넷마블은 15%였으니까 당연히 전일의 상가가 넷마블을 보는 게 낫지 넥슨을 보는 것은 맞지는 않았겠죠. 넥슨은 상가도 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넷마블하고 게임주는 차라리 데버시스나 뭐 이런 밑에 룽투 애들 뭐 이런 애들 좀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넷마블을 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자, CJ 시푸드하고 푸드나무를 보자 했는데 CJ 시푸드우가 단일가니까 매매하기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도 오늘 엄청 올라갔다 왔죠. 27%까지 갔네요. 야 덕분에 그래도 CJ 시푸드도 똑같은 9.9%, 9.6%였습니다. CJ 시푸드도 오늘 모습은 좋았죠. 9.9%에서 25%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 오늘 딱 원하는 스타일, 아침 시가 딱 출발해서 바로 20% 이상을 올려주는 이런 스타일. 이것은 오늘 아주 좋았다고요. 어중간한 종목 가지고 오늘 같은 장에 싸웠으면 이런 수익을 못 올린단 말이죠. 실제로 할 것도 별로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CJ 시푸드는 아마 많이 하셨을 거로 저는 봅니다. 푸드나무도 덕분에 조금 자체 오늘 권리락도 그런 거 있어 같이 묶어서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9% 출발에 16%까지 갔네요. 잘 됐네 이것도. 그래도 아침에 바로 여기서 딱 띄워주는 이거 이것도 뭐 바꿔봐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성부조 쪽에서는 할만한 거는 오늘 다 했지 않겠나. 좀 이쪽 감기약 애들 쪽이나 좀 힘이 좀 버리버리했을까 말이죠. 상문팀들은 오늘 우리는 오늘 뭐 신스틸이야 우리가 가져온 거 그대로 진행이 돼서 뭐 수익을 뭐 20% 정도 22%까지 나왔습니다만 먼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상가를 뭐 안 가져가더라도 말이죠. 하고 뭐 옵티코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에 걸쳐서 5%, 8%, 6% 뭐 그 정도만 먹어도 그래도 뭐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다 먹지는 못했더라도 절반만 먹었어도 그래도 또 감사한 게죠. 이렇게 긴 음봉이 내려온 종목에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방 트레이딩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트레이딩은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온 대로 뭐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가고 뭐 어쩔 때 들어가라 좋은데 하방으로 내려오는 종목을 트레이딩이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상방에는 수익을 쫓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을 해요. 같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하지 하방으로 쭉쭉 내려온 종목은 투심이 확 공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하방 트레이딩에서
세 가지 타점에서 그래도 20% 가까이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한 종목이 FN 리프 이 종목을 오늘 저희들이 했죠. 시가가 17%였어요. 아침에 시가 17%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가 17%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미끄러졌죠. 그죠? 저희들이 제가 10%대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제시한 가격대가 5%였지 않습니까? 1960원 5.9%. 여기에다 우리가 매수를 넣어 놓자 했죠. 1950원 1960원 딱 여기네요. 그죠? 여기 되겠죠. 그래서 1960원 살짝 깨고 체결이 돼 주더군요. 체결되고 살짝 깨고 내려가죠.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급등을 해버리죠. 오늘 몇 프로입니까? 28%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지? 저희들한테 20% 정도 수익을 준 정말 짧은 시간에 수익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오늘 눌림 타점을 잘 공략한 아주 교과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우리한테 참 좋은 수익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들은 뭐 거의 매매를 이제 마무리를 했죠. 왜냐하면 뭐 오늘 연말이고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손을 대기에는 시장은 좀 뭐 그럴 만한 또 날이 아니었죠. 개인적으로 좀 오늘 아쉬웠던 점은 더 코디가 아쉬웠어요. 더 코디는 사실은 오늘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시스틸의 흐름을 같이 모방한 그런 눌림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제가 먼저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눌림 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이 아침에 막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눌림을 노리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워요. 그 대신 뭐 코디 대신에 FN 리프를 저희들은 이제 노렸죠. 노려서 성공을 했는데 이왕이면 FN 리프 할 때 더 코디도 한번 봐줬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에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우리 매매도 2022년 마지막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올 한 해 모두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훌륭한 트레이드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저는 뭐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대화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넋두리도 좀 많이 듣고 들어주고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주식에는 왕도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스스로가 공부한 방식이 다 다르고 또 공부한 거에서 응용을 시켜서 자기가 또 새로운 걸 더 쌓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만의 영역을 철저하게 자기만의 영역 매매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틀리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도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좀 더 자기 자신을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정리를 투자를 하고 마인드 훈련도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죠. 따라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자꾸 따라 해보고 안 그러면 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또 매매를 해볼게 해서 매매도 해보고 그것이 실전 공부만큼 더 좋은 공부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수만 가지 책, 수만 가지 강의 들어보았자 실제로 전장에서는 칼을 휘두를 때는 이렇게 휘두르시오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니까 앞에 적군이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그 공포성에 물려서 칼도 휘두르지도 못하고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실전이 참 어렵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실전 경험을 자꾸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나간 일단 올해는 일이 지나갔다고 하시고 잘 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는 좀 더 야무딱진 계획 잡아가지고 좀 더 수익을 올린 쪽으로
연구를 또 하셔야 될 것이고, 뭔가 올해 잘 못 보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는 마인드로 전체적인 계좌를 한번 훑어보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다시 추스리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내년에는 정말 내 계좌가 빨개서 녹아내렸다라는 그런 소리를 스스로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승부주 10수는 내년에도 매일매일 저녁에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고, 뭐 수익 목적으로 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수익 목적으로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은 또 따로 제가 또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모두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힘차게 한번 화이팅 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트레이드 히스토리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